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소개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페24, 시장에서도 핫하기도 하고 이른바 테슬라 요건 1호 상장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창업 지원하는 기업인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 알아보기 전에 직접 현용 기자가 쇼핑몰 창업에 도전을 해봤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카페24의 창업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쇼핑몰 창업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이 솔루션이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 창업을 제가 직접 도전해봤는데 보시는 게 이제 처음에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7개 국어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그러니까 저 언어 선택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언어의 쇼핑몰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이름과 그 관리자 이름을 입력을 한 뒤에 이제 결제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저게 이제 PG사들인데 저게 카페24의 포인트거든요. 예. 카페24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PG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지 고객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스페인 등 해외 PG사와도 제휴가 돼 있어서 또 어느 나라의 고객이든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PG사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쇼핑몰이 이제 구축이 된 상황인데 저게 사실 근데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예쁜 원피스를 저게 DP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스튜디오가 창업 지원센터마다 있어서 이제 그 창업자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상품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공간 활용이 되게 용이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제품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상품명을 입력을 해서 보시는 게 상품명 입력하는 거거든요. 예쁜 미니 원피스 저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쇼핑몰에 내가 그 상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네, 제품이 저렇게 등록을 누르면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카페24에 대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준 이제 투잡을 시작한 허윤영 기자인데요. 그럼 이제 키워드 통해서 카페24에 대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카페24는 아까 보여드린 창업센터 있잖아요. 전국에 총 29곳의 창업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창업 교육부터 쇼핑몰 구축, 그리고 운영,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배송까지 한 번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A부터 Z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창업자들한테. 그래서 쇼핑몰 창업을 꿈꾸고 계시지만 뭐 좀 시작이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저 엄마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근데 무료로 제공을 하면 카페24 측에서는 이제 발생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카페24의 가장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쇼핑몰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쇼핑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자들이 카페24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이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카카오톡의 모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무료 메신저로 이용자를 최대한 끌어모은 뒤에 또 창출되는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카페24로 왜 모이느냐 사람들이 자 먼저 11번가와 옥션 그다음에 인터파크 G마켓 국내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보시는 게 이제 외국권의 오픈마켓 제휴사거든요. 아마존과 티몰, 그 다음에 뭐 징중닷컴 등 이제 저기
카페24를 기반으로 저 쇼핑몰을 구축을 하면은 저 보여드린 이 판매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게 상당한 경쟁력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티몰, 뭐 진둥닷컴, 아마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석 카페24 대표의 또 인터뷰도 있다고 들었는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음 키워드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제로섬 게임보다는 굉장히 팽창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시장도 계속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뭐 생각했던 또 시장을 조금 더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좋긴 한데 잠깐 두 번째 키워드 보기 전에 이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24의 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크게 쇼핑몰 솔루션과 그다음에 도메인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핵심 수익은 이제 쇼핑몰 솔루션의 아까 보여드린 PG 중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이 발생하는 결제 대금의 일부를 카페24가 이제 그 PG사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쇼핑몰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페24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 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해오고 있는데 2014년 45조 원 수준이었던 이 쇼핑 거래액이 이제 2016년 65조 원까지 올라왔고 올해 예상되는 쇼핑 거래액은 총 7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제 카페24 쇼핑 거래액도 3조 6천억 원에서 5조 1,500억 원으로 43%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초기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기업이든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익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니까 성장세를 쭉 이어갈 것이다라는 신호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2017년에 19.1%까지 올라왔는데 저 19%로 뭐 비중이 크다 작다 뭐 절대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 그 개척해야 할 80%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마트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그룹들이 막 온라인 쇼핑 사업 투자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페24의 확장 영역도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70억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숫자인가요?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 네, 그래서 뽑아본 키워드인데 카페24는 해외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이 70억 소비자를 만나는 성공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카페24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을 시작으로 미주, 그 동남아까지 진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장 먼저 진출하는 일본의 경우 지금 이제 라쿠텐과 야후재팬 등 이제 오픈마켓 그리고 결제 사업자인 소프트뱅크 등과 이미 제휴가 된 상태이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해외 진출 성공의 관건으로 이 대표는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시죠. 일단 뭐 현지에 있는 소비자의 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뭐 제휴나 배송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맞게 또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이 늘면 늘수록 또 손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라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인간보다 수준이 높진 않지만 어떤 부분적이고 특히 또 정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사업 영역의 확장, 글로벌 진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를 하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팁을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하셨어요?
네, 사실 테슬라 1호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카페24가 적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술만 있고 수익은 안 나고 뭐 그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에 흑자를 낸 사업 연도가 더 많습니다. 예. 다만 2014년부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 채용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예. 이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2016년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인건비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동시에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고 그러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39% 늘어난 1,4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4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페24는 투자 시기를 지나서 실적 성장 시기로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진투자증권은 이 카페24에 대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흑자했고 올해는 이제 흑자가 조금 더 커지고 또 해외 진출이라든지 해외 쪽 우리가 마켓 대행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진출할 뭐 해외 원년 제2의 원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카페24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받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